깡패였던 선배가 교관으로 나타났다. 주인공은 군 입대를 결심한 여성훈련소에 도착했는데 과거 학창시절 날 괴롭혔던 그 깡패가 교관으로 당장 주인공은 입술을 꽉 깨물고 복수 대신 강한 군인이 되기로 다짐. 유미경, 내가 감히 날 이겨? 정화는 미경의 어깨를 밀쳐 쓰러뜨렸고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다. 미경은 피투성이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미경의 발이 그대로 정화의 턱을 향해 날아갔다. 교관은 뒤로 나가 떨어졌다. 충격에 휘청인 정화, 그리고 정적 후 터진 훈련병들의 박수. 입대 당일 아침 미경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머리를 빡빡 밀어낸 흔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 위로 드러난 두피가 아직은 어색했고 거울 속 얼굴은 긴장과 불안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나도 강해질 거야.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아.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여군 입소자들은 낯설고 불안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미경 역시 말없이 팔짱을 낀 채 흔들리는 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흘러갔습니다. 학창시절 매일같이 자신의 도시락을 빼앗고 친구들 앞에서 뺨을 때리며 약한 것들은 군대나 가서 처맞아야 되라던 정화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 여긴 새 출발이야. 미경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흔들리는 마음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훈련소 정문 앞에 도착하자 조교가 군기 바짝 들어간 표정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신병들 내려! 뛰어내려! 줄 맞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명의 입소자들이 우르르 움직였고 정신없이 짐을 챙기고 뛰어내리며 줄을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병들 눈 똑바로 뜨고 들어. 여긴 니들 학교가 아니야. 지금부턴 말 대신 얘만 한다. 귀에 익은 그 목소리, 목을 긁는 듯한 특유의 억양, 그리고 절대 잊지 못할 싸늘한 눈빛. 미경의 시야에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화였습니다.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바로 그 깡패, 지금은 군복을 입고 조교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듯 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조용해졌고 미경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옆으로 까딱하며 입소자들을 훑어보다가 순간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정화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이, 너 그때 그 미경이 맞지? 군대까지 왔네? 여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데 아니야. 미경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그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자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훈련병 박미경, 입소 신고 드립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화는 피식 웃으며 미경을 비켜섰고 다른 조교들이 입소자들을 정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미경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온 첫날 밤 미경은 침상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 동기들은 긴장된 속삭임 속에 잠을 청하려 애쓰고 있었고 미경은 조용히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또 시작이야.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도망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나를 꺾으려 하면 더 강해질 거야.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그날 밤 미경은 입술을 깊게 깨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과거의 그림자를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훈련병들은 허둥지둥 군장을 챙겨 밖으로 뛰어나갔고 미경 역시 급하게 군화를 묶은 채 정렬 대열에 섰습니다. 잠은커녕 제대로 눈도 못 떴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군기가 몸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훈련병 박미경, 뛰는 자세 그게 뭐야? 객이냐? 엎드려. 정화의 고함이 뇌를 쿵쿵 울렸습니다. 대열 앞에 선 미경은 맨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하나, 둘, 셋. 소리 안 질러. 빡세게 안 해? 내가 여길 왜 왔는지 잊었냐? 정화의 발끝이 미경의 팔 옆을 걷어찼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정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이를 악물고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흙바닥에 쓸려 피가 맺혔지만 입 하나 열지 않았습니다. 팔에 힘이 풀려 바닥에 고꾸라지자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만 괴롭히는 것 같아? 넌 원래부터 문제였잖아. 학교 다닐 때도 찌질했지. 여긴 더 빡세. 기억해둬. 정화의 목소리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분명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군대인가? 식사 시간조차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면 정화는 뒤통수를 치며 왜 고개를 숙이느냐고 윽박질렀고 식판을 테이블에 올릴 때마다 제대로 안 놓으면 다시 줄 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입 다물고 씹어 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야, 쟤 뭐야? 왜 혼자만 저렇게 당해? 생활관에서 은근한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동기는 교관이랑 무슨 사이 있는 거 아냐? 하고 의심했고 또 다른 동기는 그냥 약해 보여서 만만한가 보지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미경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눈밖에 나는 순간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생활관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인 채 잠들려 애썼지만 미경만은 매일 밤 눈을 떴습니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들었던 욕설과 조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또 나야? 왜 나만? 그러나 그 생각은 곧바로 바뀌었습니다. 약하니까 그러지. 지금 이걸 넘기지 못하면 난 평생 이렇게 눌려 살겠지. 하루는 단체 구보 도중 미경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화가 달려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훈련병 박미경, 장난하냐? 야, 너 일어나봐. 너 같은 애는 군대에 오면 안 돼. 미경은 숨이 턱에 찼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는 그 말에 기가 막힌 듯 웃었습니다. 야, 이건 열심히로 되는 데가 아니야. 넌 진짜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다른 훈련병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보고 배워라. 이게 실패하는 케이스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저렇게 된다. 그날 이후 미경은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따돌리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조별과제에서 미경은 종종 제외됐습니다. 점점 그녀의 주변은 싸늘해졌고 생활관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경은 생활관 청소를 맡아 홀로 교관실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려 문을 연 순간 조명 아래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휴대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 폰이지? 습관적으로 손에 든 그 휴대폰은 잠금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영상 목록에서 미경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썸네일로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에 익은 복장, 눈물 흘리는 훈련병들, 그리고 화면 구석에 선 정화. 미경은 휴대폰 화면을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폰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뜬 영상 목록엔 숫자 대신 날짜가 적혀 있었고, 영상 썸네일마다 누군가 울고 있거나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절대 찍혀선 안 되는 비공개 공간에서의 촬영 기록. 그 안에서 미경은 정화의 얼굴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모습, 머리채를 잡는 손, 바닥에 물을 끼얹고 조롱하는 인매까지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화가 났고 무서웠고 어딘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감각에 미경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자신뿐 아니라 함께 훈련받던 여군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견디고 있었지만 각자의 지옥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문득 휴대폰의 케이스 안쪽에 삐져나온 메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면 연락주세요. 10-. 그 아래 흐릿하게 적힌 이름. 강민정. 미경은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지금 이걸 누구에게 알리면 정화는 어떤 식으로든 묻어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도둑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심한 보복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화장실 변기 앞에 앉아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걸려온 번호가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귀에 대고 조용히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민정 씨 맞으세요? 누구시죠? 저는 지금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 박미경입니다. 교관실에서 우연히 강 씨의 번호가 적힌 폰을 발견했어요. 혹시 정화 교관 아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떨리는 숨소리. 그 여자 아직도 거기 있어요? 네. 지금도 조교로 있습니다. 그 휴대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영상 전부 증거예요. 저도 훈련병이었어요. 1년 전 그 사람 밑에서 훈련받다가 자살 시도했어요. 그때 겨우 빠져나왔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화의 가혹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미경의 동기들 중 누군가는 똑같이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군에 알리면 되지 않나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도 않겠죠. 정화 교관, 장군 조카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누구도 손 못 대요. 다들 쉬쉬해요. 군대 안에서 계급은 권력이니까요. 미경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꾹 눌렀습니다. 정의는 종이 한 장보다 약했고 진실은 계급 앞에 눌려 숨막히게 접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경은 조심스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따로 저장했고 하루하루 정화의 행동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말투, 훈련 방식, 다른 훈련병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CCTV 사각지대를 활용한 가혹행위의 순간들. 한밤중 미경은 생활관이 잠든 틈을 타 교관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날 처음 발견한 폰은 이틀 후 사라졌고 미경은 혹시 몰라 그동안 백업해둔 파일을 USB에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교관실 컴퓨터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레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하나씩 열자 CCTV BACKUP라는 폴더가 보였습니다. 들어가 보자 날짜별로 저장된 영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떤 파일을 클릭하자 정화가 훈련병 한 명을 바닥에 눕힌 채 군화로 어깨를 누르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미경은 두 손을 모은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야. 이건 모두를 위한 싸움이 돼야 해.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미경은 화면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 누군가 문 밖에서 걸음을 멈춘 듯 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미경은 재빨리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발걸음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다짐했습니다. 이 영상들이 묻히지 않도록 자신이 끝까지 버티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틔우겠다고. 미경은 새벽 훈련을 마친 뒤 생활관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평온하지 않았고 손가락 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젯밤 컴퓨터에서 본 영상은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 속 정화의 얼굴은 더는 단순한 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폭력이고 범죄야. 그런데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날 점심 미경은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화가 군 내부에서 어떤 보호막 아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악랄한 성격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던 행정보급관 이상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치는 빠르지만 말수는 적은 편. 조심스럽게 다가가 행정보급관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상우는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 교관 말입니다. 군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그는 조용히 밥을 한 숟가락 뜬 후 말했다. 쟨 뭐 여기서 꽤 오래 있었지. 거의 훈련소 터줏대감이라 보면 돼. 그럼 뭔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왜? 누가 뭐라고 하디? 그냥 궁금해서요. 이상우는 잠시 미경을 살피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소문으론 육참 총장 조카란 얘기도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이상할 정도로 누가 뭐라 못해. 지난번엔 훈련병 하나가 정화한테 불만 품고 상부에 보고했는데 그날 밤 바로 전출났지. 깔끔하게. 그 말은 곧 메시지였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미경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식판을 내려놓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은 확실해졌습니다. 정화는 단순한 교관이 아니라 누가 봐도 군의 권력 그늘을 등에 업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당당했고, 그래서 그토록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공책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날짜를 정리하며 정화의 가혹행위를 목격한 날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말투, 사용된 단어, 피해자 이름까지 기억을 쥐어짜듯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수사관처럼 그녀는 하나하나 정황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전투체육 시간. 훈련병들이 뜀걸음을 끝내고 스트레칭을 하는 사이 정화가 조용히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뭐가 그리 바쁜가 보네. 눈빛이 수상해. 별일 없습니다. 정화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뭘 보든 뭘 듣든 여기선 소용없다는 거 알아도. 이 안에선 계급이 전부야. 정예 같은 거 그건 민간에서나 통하는 거고.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입 다물어라. 하지만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 생활관에 돌아온 미경은 휴대폰 대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외부로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창구는 우편. 국방부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편지 봉투에 적으며 지금까지 수집한 내용을 요약해 써내려갔습니다. 영상의 존재, 동기 강민정의 증언,
그리고 훈련소 내 가혹행위의 구조적 방임. 모두 사실대로 차분하게. 혹시 들은 얘기 있어? 옆자리 동기 영주가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우리 생활관에 CCTV 있다는 얘기. 누가 몰래 설치된 거 봤대. 미경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기 행동을 의심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점오후 정화는 전 훈련병을 운동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외쳤습니다. 요즘 생활관 내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있다는 제보 들어왔다. 경고한다. 지금 이 시점 이후로 교관에 대한 모함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군형법 제127조에 따라 징계 처리된다. 명심해라. 조용했던 대열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정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듯 정화의 눈동자가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미경은 속으로 다시 되뇌었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겠죠. 이 싸움이 곧 끝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날 저녁 생활관 문틈으로 행정보급관 이상우가 작은 쪽지를 슬쩍 미경의 손에 쥐어주고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너 같은 애가 필요하단다. 쪽지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권센터. 아침 조회 전 생활관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미경은 책상에 엎드린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쪽지 속 인권센터 3글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행정보급관 이상우의 협조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누군가는, 정말 누군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편지를 외부로 보내는 경로는 검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상 파일도 문서 기록도 모두 내부에서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컸습니다. 미경은 단순한 제보가 아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전투체육 시간 미경은 팔굽혀펴기를 하다 말고 잠시 손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정화의 목소리가 쩌렁하게 울렸습니다. 훈련병 유미경, 너 지금 뭐하나? 손이 저려서 잠시 풀었습니다. 이것 봐라. 혼자 특별한 척 하는구만. 정화는 천천히 다가와 미경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너 요즘 생활관에서 뭐하냐? 자꾸 수첩에 뭐 적고 다닌다던데? 개인 기록입니다. 거 보여줄 수 있지? 개인 기록입니다. 규정상 금지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하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규정을 하나 새로 만들어줄까? 그리고는 미경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100개. 실패 시 전원 집합이다. 책임은 내가 져. 주변 훈련병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들. 그러나 그 속엔 분명 두려움뿐 아니라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묵묵히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팔은 점점 후들거렸습니다. 65개, 70개, 85개. 정화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조롱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힘들면 울어. 어차피 넌 그게 특기잖아. 미경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아? 나 하나 무너뜨려서 뭐가 바뀔 것 같냐? 여기 시스템은 절대 안 바뀐다. 너 같은 훈련병 하나 때문에 군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냐고. 순간 미경의 안에서 오랫동안 누르고 눌러왔던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단지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훈련병 앞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부조리를 버젓이 뱉는 이 사람 앞에서
이대로 물러나는 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화가 다시 다가와 미경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려던 찰나 미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정화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그만하라고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순간 운동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화는 미간을 찌푸리며 미경을 노려보다 결국 이성을 잃은 듯 다짜고짜 어깨를 밀쳤고 미경은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본능처럼 반사된 몸. 미경은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크게 돌려 정화의 턱을 향해 정확히 한 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퍽! 낮고 둔탁한 소리. 정화의 몸이 한순간 휘청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비틀거리며 엉덩방아를 찍고 앉았습니다. 정적? 정말 몇 초간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와! 누군가의 박수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훈련병들이 서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정이 먼저, 그 뒤를 이어 영주, 재훈, 상우, 그리고 전원. 정화는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토록 장악했던 공간, 두려움으로 묶어뒀던 병사들의 시선은 이미 미경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경은 정화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선 계급이 아닌 사람이 먼저입니다. 훈련병이라도 인간입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저 사람 군인이다. 그날 저녁 미경은 독방 대기실로 이동됐습니다. 정화의 뺨은 약간 부어 있었고 군의관은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훈련 중 불미스러운 충돌 발생이라는 애매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미경은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심사는 훈련소장과 인사참모, 법무장교, 그리고 여성 간부로 구성된 4명의 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경은 양복 대신 군복을 입고 정자세로 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정화는 이미 징계위원회의 피해자로 진술을 마쳤고 훈련병의 하극상이라는 표현이 회의록에 기록됐습니다. 훈련병 유미경, 정화 중사에게 발차기를 가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발차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 상황을 정확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교관의 정당한 지도에 반발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미경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반복적인 가혹행위에 대응했을 뿐입니다. 가혹행위?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정화 중사가 다른 여군 훈련병에게도 반복적으로 욕설과 신체적 위협을 가한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제가 우연히 교관실에서 습득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경직돼 있었습니다. 증거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행정보급관 이상우 상사가 보관 중입니다. 필요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연 담당 간부가 귓속말로 뭔가를 전달했고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병 유미경, 피해자 외에 참고인들이 잦은 진술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허락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강민정, 뒤이어 김영주, 최수빈, 송다의 총 7명의 여군 훈련병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이들이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미경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훈련병 강민정입니다. 정화 중사의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욕설은 물론이고
이유 없는 뺨 때리기와 자존심을 짓밟는 언행이 반복됐습니다. 그날 미경이 발차기를 한 건 솔직히 우리 모두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전 그날 미경 덕분에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들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어떤 이는 말 도중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술은 짧았지만 단단했고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군법무관은 책상에 놓인 문서에 줄을 그었습니다.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상과 다수의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단순 하극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군요. 정화 중사는 대기실에서 상황을 듣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한 직무 배제 및 추가 조사 요청. 정화의 훈련소 근무는 그날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미경에게 내려진 결정은 훈육상 불문 경고. 법적 징계는 아니었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 수준의 조치였습니다. 결정문이 읽히자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길에 훈련병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며 미경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더는 정화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침묵하던 병사들이 처음으로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정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군대 들어와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감동받은 적 없었어. 김영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진짜 군인인지 이제 확실해졌네. 그리고 미경은 그날 밤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숨을 쉴 수 있었고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훈련소에는 조용한 변화가 감돌았습니다. 정화는 소리 없이 짐을 쌌고 남은 훈련병들은 예전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하루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법무실의 요청으로 영상 원본을 제출했고 이어지는 군검찰의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정화의 행동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경은 상급 간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훈련소 행정동 3층 본부장실 앞. 복장을 정돈한 미경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소장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병 유미경, 앉으세요. 미경이 의자에 앉자 소장은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전출 명령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정식 전출 대상입니다. 행정상 훈련 취소가 아니라 훈련소 수료 후 즉시 차출되는 특별 명령 조치입니다. 미경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전출이라뇨 어디로 말입니까? 소장은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인권센터 산하의 여성 군기강 점검반. 새로 생긴 TF팀입니다. 당신의 사례가 군 수뇌부에 전달되었고 해당 팀의 초동 인원으로 추천됐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점검반이라니. 훈련병이었던 자신이 이제 군 전체의 기강을 점검하는 역할로 파견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군 조직은 내부 문제를 숨기기 급급했지만 당신 덕분에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TF는 여성 간부와 훈련병 대상 가혹행위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출범합니다. 현재 당신보다 이 임무에 적합한 인물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경은 봉투를 들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책임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훈련병 유미경이 아닙니다. 군이 인정한 조사원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숨통을 틀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문 앞에 정식 군용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훈련소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차량에 올랐습니다. 훈련병들이 줄을 서서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누구도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안에서 미경은 새로 받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제1기 여성 군기강 점검반 활동 지침서, 그리고 첫 번째 임무 대상지 모 부대의 여군 생활관, 간부 집중 점검 요청건. 그 안에는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지만 내부 무마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무심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하면서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참는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얼굴이었습니다. 점검반 활동은 단순한 전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진짜 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인권센터에서 정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미경의 이름이 유미경 조사담당병이라는 명칭으로 군 내부 문서에 공식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맨 하단 특기 사항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내 부당 지휘 및 가혹행위 판단 능력 우수, 동기들과의 신뢰 형성도 높음, 군의 정의를 실현할 인재로 적합함. 미경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의. 그건 누군가의 허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입 다물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름이 끝나갈 무렵 훈련소 연병장에는 햇빛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총을 어깨에 맨 훈련병들은 각기 다른 얼굴로 정렬해 서 있었고 그중 미경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평온했습니다. 퇴소식이 열리는 날,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이었지만 이번 퇴소식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끝나자 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훈련소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 훈련병을 호명하며 특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유미경 훈련병 앞으로. 미경은 발걸음을 옮겨 단상 앞에 섰습니다. 가슴엔 이미 점검반 소속 표식이 부착되어 있었고 훈련병 복장 위로는 단정한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소장은 표창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 훈련병은 타 훈련병들이 겪은 부당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와 판단력으로 조직 내 문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기에 이에 표창장을 수여함. 박수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고 많은 훈련병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경의 표창은 모두를 위한 표창이었습니다. 표창 수여가 끝나고 전통적인 퇴소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병장에는 아직도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 조용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정복 차림으로 등장한 사람. 바로 정화였습니다. 교관 복장이 아닌 징계 대상자의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 심사 결과 그는 전역 명령을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 사과의 기회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멈춰 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유미경 훈련병 아니 유미경 담당병. 내가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행동, 그리고 이 훈련소에서의 악행들. 당신의 용기가 없었으면 난 끝까지 내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말에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화 씨 기억나죠? 고등학교 때 교실 뒤편에서 날 벽에 몰아붙이던 눈빛.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어 정화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사과할 줄 안다는 걸 봤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이건 제 인생에서 처음 받아보는 사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계급보다 정의가 먼저입니다. 그 순간 정화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연병장 어딘가에서 한 명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내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모든 훈련병과 간부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사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미경은 정식 전출 절차를 마치고 국방부 인권센터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부대를 순회하며 간부와 병사들의 면담을 기록했고 신고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가끔은 눈에 띄게 반발하는 간부도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생활관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처럼 이를 악물고 버틴 걸 기록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끝내야죠. 그리고 책상 한편 그녀의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미경 여성군기강 점검반 담당병 신고는 두려워도 정의는 당신 편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었습니다. 군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옛말이었습니다. 적어도 미경이 서 있는 곳에서는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도 정의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